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자, 보자. 오늘은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그 약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올망졸망 꼭지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자료를 준비하고 보니까 좀 많네요. 예. 그래서 제목에 보신 우리 한국형 호위함 그리고 미래 주력 함정의 추진 체계가 어찌 될 것인지에 대한 저의 부족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 계기가 된 거는 이겁니다. 제가 국방뉴스요. 22일이니까 며칠 전이죠. 거기에 우리가 지금 지금 생산 중인 호위함이 대구급 호위함이잖아요. FFX 2죠. 그걸 8척 건조하기로 가지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6번 함이 이제 아마 대우 조선해양에서 이제 건조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운전을 하고 있어요. 군에 넘기기 전에. 그래서 그걸 화면에서 제법 자세한 선내 화면하고 같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해했던 부분인데 좀 더 명쾌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한번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보면은 오늘 이제 주요 기술적인 부분 이해를 하면 좋은 게 이 동영상을 다 보셨을 때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 아마 정확하게 이해 못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실제 그림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또 우리 무기체계에 앞으로 많이 활용될 거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해군 무기체계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면 해군 함정의 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진 체계 오늘 결론은 이제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CO 코드록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저 단어를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저 단어 하나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지금 대구급 호위하면은 어떤 엔진이 들어가느냐? 제가 최근에 우리 기갑 엔진, 우리 항공 엔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우연찮게 또 바다를 담당하는 해군 엔진을 또 다루게 됐네요. 40메가와트급 터빈 한 대가 있어요. 터빈이라는 것은 제트기에 들어가는 터보제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터보제트는 항공기용으로 쓰이는 거 아니죠. 함정용으로도 이렇게 쓰이고 샤프트를 뽑아서 프로펠러를 돌리면 되죠. 그러니까 터보제트에 샤프트를 달았으니까 축을 돌려야 되니까 터보 샤프트. 헬리콥터 엔진이 터보 샤프트고 이 터보 샤프트 엔진 아주 조그맣게 만든 거 이제 터보제트 엔진 기준으로 봤으면 그래서 1500마력 정도 4개 만들면은 그게 미국의 M1 에이브람 전차가 가스터빈 엔진을 쓰고 있죠. 1500마력짜리.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비행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고 우리 대구함에 이제 대구급에 들어가는 것이 롤스로이스에서 만든 MT-30이라는 겁니다. 40메가와트면 이게 마력으로 우리가 익숙한 마력으로 따지면 한 5만 마력 정도 돼요. 5만 마력 되니까 상당하죠. 그 다음 이제 볼게요. 구동 모터가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세탁기 선진할 때 나오는 인덕션 모터 있죠. 그런 거예요. 훨씬 이제 배를 추진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파워가 센 거겠죠. 엄청나게 큰 모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대형 함정은 대부분 이제 뒤에 그 프로펠러 축이 2개예요. 자, 그게 있고 일단 모터가 있다는 게 이제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이 지금 대구급 호위함은 기본적으로는 하이브리드 체계예요. 그리고 발전기, 디젤 발전기. 우리 공사 현장이나 보면은 집 고치시는 분들 발전기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그거에 훨씬 큰 형태겠죠. 여기가 1.7메가와트면 어느 정도냐면은 2만 마력이나 좀 2만에서 2만 5천 마력 사이쯤 되는 마력수예요. 자, 우리 K2 전차에 들어가는 디젤 엔진 12기통 MTU제를 썼었죠. 여기도 MTU 디젤이죠. 독일 회사. 유명한 것 같아요. 그걸로. 그런데 그걸 국산을 했는데 두산중공업에서 지금 그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가 있는데 그 마력이 얼마입니까? 출력이 1500마력이거든요. 그 1500마력인데 이건 2만 마력입니다. 자그마치. 그것을 우리 이제 K2 전차에서는 바로 클러치 있고 기어 물려가지고 자동차 똑같죠. RPM 막 올려가지고 그렇게 구동을 하지만 이제 이것은 발전기 용도로만 씁니다. 발전기 용도로만. 거대한 발전기 4대가 있고 그게 구동 모터, 그 모터에다 전기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나 클러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아주 부드럽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군함에는 그게 매우 중요하죠.
아주 조용해지는 거죠. 저게 잘 안 들키는 거죠. 특히 잠수함한테. 예. 거기 덧붙여서 터빈이 필요할 때 발을 담그게 되는 건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자, 이게 그래서 처음 보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뭐 도식만 보다가 처음 보니까 신기했습니다. 화면 제가 캡처한 거고 뒤에 링크는 걸어 놓겠습니다. 이게 아까 5만 마력짜리 터빈 한 대예요. 롤스로이스에서 쓰는 거. 롤스로이스 MT30이라는 거. 예, 이것도 항공기 터보제트 엔진에서 온 거예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5만 마력이거든요. 마력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두산 중공업에서 발전용으로 가스터빈 엔진을 국산화했잖아요. 2년 전인가? 그래서 뭐 복합 화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예. 그런 발전소용으로 치면은 그게 거대한 건 아니죠. 복합 화력 발전소가 무슨 크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40만 마력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와 이거는 또 완전히 천지차이입니다. 예. 자, 대충 그 어느 맥락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게 지금 여기 등장하시는 분이 손으로 밀어 제치는 게 보이는데, 이게 소리도 많이 나오고 진동도 나오고 열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안에 들어있어요. 디젤 발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닫았을 때 열었을 때 소리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마찬가지로 뭐랄까, 배의 바닥면을 통해서 물속으로 전해지는 속도도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안에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 모습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가스터빈 엔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길이 한번 보세요. 한 9m가 채 안 되는 크기죠. 9m가 채 안 되는 크기고, 이게 이제 실내 방울 이렇게 문이 달려 있고 문 열고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죠. 예. 무게는 10톤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배가 급하게 추진할 때, 갑자기, 그러니까 전술 기동을 해야 될 때, 전투 상황에서 빨리 속도를 올려야 될 때, 그때 이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가스터빈 엔진은 작동을 할 때 아까 디젤 발전기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감속기어가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회전수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가스터빈 엔진은. 그래서 스크류 도는 속도가 다르죠. 예. 그리고 이게 토크를 많이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 큰 배 3,500톤짜리를 밀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건 감속기어를 쓰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수리온 이야기 할 때도 우리가 지금 국산화 추진 중인 게 그 감속기어죠. 예. 이게 가스터빈 엔진에서 나오는 RPM은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속을 시켜서 분당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뭐 몇백 RPM 단위로 내려야 되는 거고, 이건 아마 10,000 RPM이 훨씬 넘어갈 거예요. 아마 그 정도 레벨이 그 차이는 될 건데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예. 그래서 그 감속기어 기술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예전에 수리온 기존의 프랑스제가 새로운 엔진의 힘을 받아주지 못해서 최고 수출력을 못 쓴다. 지금 국산화하고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게 하이브리드라고 부르는 것은 대구급, 그리고 한국형 호위함 3S도 똑같은 형식을 쓰기로 결정이 돼 있어요, 이미. 자, 아까 디젤 발전기로 돌릴 때는, 그때는 발전만 하고 모터가 돌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아무런 기계 연결 장치가 없어요. 그리고 스크류하고 디젤 발전기하고 가까울 필요도 없어요. 모터만 달려 있으면 되는 거니까. 전기줄만 있으면 돼요, 전기줄만. 그러니까 배에 필요한 부분에다가 디젤 발전기는 흩어 놓으면 돼요. 그렇지만 고속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터빈을 쓰게 되는데, 터빈은 기어에 물려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속기어를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하이브리드예요. 여기서 만약 이 터빈 엔진까지 발전기로만 사용된다. 기계적으로 연결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이걸 완전히 통합 전기 추진 방식이 되는 거예요. 별 차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엔진으로 쓰고 있는데 그걸 발전기로 바꾸면 돼요. 예. 디젤이 예전에도 엔진으로 쓰였거든요. 예. 그 디젤 엔진이 지금 발전기로만 쓰이잖아요.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디젤은 발전기로만, 터빈 엔진은 엔진으로 쓰고 있죠. 기어에 물려서. 이거를 다 발전용으로만 쓰면은 통합 전기 추진, 주말트급, 그리고 영국의 뭐 45형 구축함 같은 데 시도가 됐죠. 그래, 그게 이런 미래 방향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대구급 같은 거는 FFX3 같은 경우는 그 중간 단계다. 그래서 FFX4나 지금 설계가 거의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는 KDDX에 가면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까?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죠. 예. 자, 이게 이제 MT30 엔진이에요. 원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지금 이렇게 조용한 함에다 넣어 놓은 거죠. 컨테이너 안에다가. 예.
그래서 이게 원래는 당연히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 대형 항공기를 띄우는 터보팬 엔진으로 개발된 거고, 이거를 프로펠러를 돌려야 되니까 샤프트를 뽑은 거죠. 그 출력을, 공기를 밀어내는 그런 걸로 쓰는 게 아니라 기계적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터보 샤프트 엔진으로 바꾼 게 MT-30 엔진이에요. 이게 거기 들어있다는 것이고, 이것도 우리나라 함정에 최근에는 많이 쓰이고 있죠. 대구급 같은 데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FFX3에도 이게 쓰이게 돼 있죠. 거기도 최소 6대 만들 거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14대 정도 파는 거예요. 이 엔진을. 예전에 예전 초기함들은 거기도 터빈 엔진을 썼는데, 그때는 GE, 미국 회사죠. GE 터빈 엔진을 많이 썼었어요. 자, 이거는 이제 항공기의 달림 형태예요. 거기 항공기 달린 원래 형태는 트렌터 엔진이라고 불렀어요. 예, 여기도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인기에 팔린 게 아마 트렌터 800 이 모델인 것 같아요. 이걸 기반으로 터보 샤프트용으로 이제 개조를 한 것이 MT-30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디젤 발전기를 볼까요? 예, 이게 MTU, 전 처음으로 화면 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기갑장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MTU 엔진 많이 쓰고 있잖아요. K9에도 쓰고 있고, K2 전차에도 쓰고 있고, 예전에 K1 전차에도 MTU제 엔진을 썼단 말이에요. 그거 지금 몽땅 우리가 국산을 한 거잖아요. 두산중공업, 지금 현대중공업, 그리고 STX 엔진 같은 데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그 MTU가 또 나옵니다. 예. 이거 4대를 쓰고 있어요. 이것도 케이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네. 4대를 쓰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전방에 2대, 후방에 2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기관실이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기관실이라는 단어가 없고 보기실이라고 그래요. 뭐 보조 기계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후방 2대, 전방 2대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같이 스크류에 딱 붙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건 전기 생산하는 용도로만 쓰고 있으니까, 스크류에는 전기만 붙어 있으면 돼요. 그 축에는. 그거하고 여기는 하이브리드니까 약간 터빈 엔진은 거기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예전에 말로 치면 기관실 앞뒤로 2개 나눠놨어요. 앞에는 길게 뽑아야 되니까 앞부분은 아마 선체의 한 중간에서 중간보다 살짝 앞부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는 바로 직결이 되는 기계로 돌리는 클러치가 있는 터빈 엔진이 있고, 거기에 발전기 2대, 그리고 뒤에 기관실에 디젤 발전기 2대. 이렇게 해놓는 거는 공간의 효용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피격을 당했을 때 한쪽이 상실되더라도 나머지 한쪽 발전기는 돌릴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이런 하이브리드나 100% 통합 전기 추진의 상당한 장점인 것 같아요. 기관실이라는 개념이 없고 발전기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때는 통합 전기 발전에는 그게 터빈 엔진이든 디젤 엔진이든 그냥 빈 공간에 아무데나 넣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배 밑에. 자, 그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모터죠. 우리는 레오나르도제를 쓰고 있지요. 이게 축이 이제 물려 있겠죠. 디젤 발전기는 배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 전력 생산하면 그 전기 뽑아와서 이걸 구동시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추진 모터인데 거대한 추진 모터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거를 파워를 6단계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이걸 설명해 주시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책임이라는 분이 대우조선 해양의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사실이겠죠. 그냥 세탁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도 속도 있죠. 뭐죠? 빨래 짜기 할 때 속도 이러 단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상당히 또 중요한 정보가 나오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는 알고 있죠. 디젤 발전기를 쓰면 연료 효율이 좋고 대신 속도가 좀 느리다. 그래서 급할 때는, 속도가 많이 필요할 때는, 그때는 가스 터빈을 켠다. 이거죠. 그러면 디젤로만 쓰면 속도가 얼마만큼 나느냐, 거기에 대한 정보를 이분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한번 공유합니다. 디젤 발전기 4개를 최고로 돌리고 추진 모터의 단계를 6단계, 즉 최고 수준으로 해놓으면 속도가 얼마큼 나오느냐, 15노트가 나온다. 그거는 28km예요, 시속. 15노트면 지금 이제 대구급이 낼 수 있는 최고 속도가 30노트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한 50에서 60km. 자, 그 정도, 절반 정도의 속도는 디젤 발전기로 나온다는 이야기. 네. 자, 이거 처음 저는 되게 신선한 정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여기 제가 빨간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사각형 해놓은 코드록 조금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 잠깐 먼저 설명드릴게요. 별거 아닙니다. 앞에 CO는 combined라는 CO에서 왔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D죠. D는 디젤 엔진이라는 것이고, L은 뭐냐면은 전기라는 거예요. 일렉에서 L에서 왔어요. 예. 즉, 저 말은 디젤은 발전기로만 쓴다는 거예요. 발전기로 써서 전기를 만든다. 그리고 O는 OA예요. 위에는 코드 내기에서 A가 있죠. O 대신에 지금 AND고, 우리는 OA예요. 대구급은. 예. O와 G는 뭐냐면 가스 터빈이에요. 터빈, 우리 오늘 이야기야. 자, 그러면 저게 설명을 다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한 번만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은 다 적용이 가능해요. 다른 것으로. 자, 볼게요. 우리가 옛날에 포항급 초계함 같은 거는, 지금 우리 대구급이 대체하는 함정은 그 뒤에 출력을 뭘로 내느냐면, 거기도 가스터빈, 그때는 GE 엔진을 많이 썼어요. 가스터빈 엔진하고 거기도 디젤 엔진 썼었어요. 예, 그때는. 그런데 디젤이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전기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모터가 없어요. 거기는 그 엔진으로 돌려요. 그냥. 예, 그것도 엔진 축에 걸려 있어요. 좀 시끄럽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대구급처럼 가스터빈 엔진도 거기 물려 있어요. 그래서 저속으로 달릴 때는 엔진에, 우리 지금 그러니까 디젤 자동차랑 똑같은 거예요. 예, 디젤 엔진이 돌아서 출력을 내요. 그러다가 속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터빈 엔진이 돌아요. 그때는 가스터빈 엔진이 돌 때는 OA거든요. 지금 LOG, OA. 옛날에도 그래요. OA였어요. 우리는. 디젤 엔진은 꺼져요.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좀 단순하죠. 그렇지만 두 개의 힘을 모아 쓸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쓸만하니까 썼겠죠. 기계적으로는 단순하다. 힘은 충 100% 끌어쓰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속도 정도는 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함선들의 속도가 북한 고속정하고 침투정을 상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함정들에 비해서 대형 함정조차도 절대 속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대신에 디젤 엔진이나 가스터빈 엔진을 출력을 센 걸 썼겠죠. 그렇지만 기계적으로는 단순하고. 자, 그게 OA의 의미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디젤 엔진이 엔진으로서 역할을 했죠. 시끄러웠겠죠. 근데 대구급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하이브리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터빈 엔진은 과거식으로 그렇게 써요. 그렇지만 디젤 엔진만으로 돌릴 때는 이제 엔진이 아니고 발전기죠. 전기만 만들고 모터가 돌리는 거죠. 그러다가 급가속이 필요하게 되면은 이 디젤 엔진은 꺼져요. 디젤 발전기는 꺼지고 가스 터빈만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되면 옛날하고 똑같은 거죠. 자, 대신에 몇몇 형식에서는 좀 복잡한 형식이지만 디젤 발전기와 가스터빈을 동시에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두 출력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그걸 기계적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럼 좀 복잡해지는 거죠. 단가도 올라가겠죠. 네. 자, 우리의 선택은 단순한 걸 선택했다는 거고,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디젤 발전기나 가스터빈 엔진의 출력을 높은 걸 써야 되겠죠. 네. 자, 이겁니다. 이게 코드록, 코드렉이고, 우리는 코드록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터빈마저도 발전기로 쓴다. 지금 우리 이제 열병합 발전소 같은 데서는 저 터빈을 전기 발생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예, 같은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통합 추진이다. 예, 그래서 뭔 차이가 아니다. KDDX에서는 저 가스 터빈마저도 발전용으로 쓸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네. 자, 그래서 앞에 여기까지는 우리 대구급 호위함의 추진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 그걸 통해서 가스터빈하고 왜 하이브리드라고 불리는지, 똑같이 가스터빈 엔진이 있고 디젤 엔진이 있는데, 과거에는 디젤 엔진이 엔진으로 작동했지만 지금 대구급에서는 그게 훨씬 조용한 모터 구동을 하는 발전기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라고 불린다. 그렇지만 터빈은 급가속이 필요한 경우에 단독으로 사용되는 터빈은 기아에 물려서 쓰고 있다. 예, 그때는 급하니까 소리 같은 것보다는 생존성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향후에는 이 가스터빈마저도 전기를 생산하는 용도로 쓴다. 그래서 함 내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다 모아서 모터를 구동한다. 예, 그때도 저속일 때는 전기가 많이 필요 없을 때는 디젤 발전기로만 돌리고, 전기가 많이 필요하게 될 때는, 속도를 많이 내야 될 때는 가스터빈까지도 발전기로 돌린다. 그런 개념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또 무슨 장점이 있느냐? 함내에 전기가 많이 필요할 때도
속도는 많이 필요 없고 전기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 넉넉하게. 그게 또 지금 하이브리드의 또 장점이기도 하죠. 디젤이 출력뿐만이 아니라 발전용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함내에 필요한 다른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한 추가 발전기의 소요가 많이 줄어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조용해지고. 자, 그럼 KDDX로 이제 그 바탕을 두어서 KDDX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2023년까지 기본 설계가 마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한참 기본 설계 중이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2022년도 거의 다 갔잖아요, 이제. 10월 말이니까. 자, 그 말은 우리도 KDDX의 추진 체계를 결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했어요, 지금. 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안 했으면 스케줄이 엄청나게 늦어지는 거죠. 자, 했다. 뭘로 했느냐? 그게 궁금한 거죠. 언론에 나온 바가 없어요. 네, 없어요. 정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24년부터는 상세 설계해서 초도화 건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결정이 됐을 건데 과연 뭘로 결정했을 것인가? 이걸 이제 추리해보는 재미가 좀 있어요. 자, 하이브리드 또는 통합 전기 추진을 할 것 같다. 예. 여기서 통합 전기 추진의 가능성이 많다. 왜냐? 여기서는 우리의 대표 구축함이 될 거잖아요. 장거리 탐지 레이더, A사 레이더가 들어갈 것이고, 그 성능이 LSM의 레이더를 기반으로 하겠지만 똑같을지 아니면 더 커질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많이. 예, 탐지거리를 더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다에서 대탄도탄 요격을 한다고 할 때는 거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적 탄도탄에 굳이 북한뿐만이 아니라 잠재적 적성국에서 우리한테 쏘는 유도탄 또는 ICBM의 중간 단계 요격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해상에 떠 있는 거니까. 예. 그러면 지금 LSM은 어떻게 보면 국지방공용이에요. 마지막 단계에서 방어를 하는 거지만 종말 단계 방어죠. 그래서 탐지 레이더가 훨씬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과장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A사 레이더가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그 주말트급이 망가지고 나서 알레이버크급을 개조를 하는데 스파이6 레이더를 넣는데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예. 기존의 전기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발전을 위한 전력 추가에 가스터빈 엔진 넣어야 되는데 그럼 배를 개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의 스파이6 레이더를 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중간한 지금 개량형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 향후 레이저 무기가 일반화될 걸로 보여요. 그것 또한 전기를 먹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전기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진다. 그래서 비록 실패한 함정이지만 주말트나 영국의 45형도 그렇게 성공한 함정 같지는 않지만 미래로 가는 징검다리로서의 시험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필요하니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성이라는 부분에서도 기관실이라는 부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선박의 하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무게 배분도 그렇고 한 군데 다 모여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발전기로만 쓰이면은 터빈 엔진마저도 저쪽 구석에 넣고 이쪽 구석에 넣고 갈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리고 추가로 발전기가 더 필요하다 했을 때 넣기도 좋아요. 예, 왜냐하면 제한 요인이 훨씬 적으니까 예전 같으면 기관체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옛날식으로 구동을 하려면은 가스터빈 엔진을 추가로 넣는다고 했을 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을 봤을 때는 우리도 통합 전기 추진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기존의 사례를 그들의 이제 성과와 어떤 실패 요인을 엄청나게 분석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이런 장점에 반해서 불안한 요인은 우리가 안 해본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에서도 100% 성공했다, 검증됐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운 단계다. 예. 그리고 이걸 외국 기술에 맡길 것이냐, 일단 비용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무리해서 국산화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내부에 파급 효과가 있느냐? 뭐 단지 국방 분야뿐만이 아니라 민수 분야에도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제 기준이 되겠죠. 이게 가장 제가 찾아보니까 기사가 없어요. 기사가 없는데 가장 최근 것이 2021년 6월이에요. 그때 나오는 제목을 보시면은 KDDX가 빠르면 7월 중에 작년 7월 중이죠. 함정 추진 체계 결정할 것이다. 예? 그래서 롤스로이스와 GE가 경합을 벌인다. 롤스로이스는 하이브리드 형태를 밀고 있고 기존 대구급 같은 거 대신 이제 출력이 큰 것들이겠죠. 터빈도 그렇고 디젤 발전기도 그렇고 GE는 통합 전기 추진을 민다. 예.
그래서 GE 같은 경우는 우리 관련 학회에다가 본인들을 PR하는 논문도 내고 그랬어요. 좀 이따 제목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결정됐다는 게 없어요. 결정됐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2023년까지, 내년까지 기본 설계를 완성이 목표예요. 그럼 지금 이미 결정이 됐을 거예요. 작년에 이미 결정이 됐을 거예요. 이 기사 나온 대로 2021년 7월에 결정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GE 코리아를 가보더라도 또 롤스로이스 코리아를 가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들이 선택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큰 일을 숨길 수 없거든요. 그러면 결정을 했는데 그들은 아니다? 그 둘 다 아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가 한다. 이거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엔진들 사오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디젤 발전기 사오고 뭐 엔진 자체를 사오는 것은. 그렇지만 그걸 통합하는 거. 그 전기 체계를 통합하는 거. 전체적으로. 그게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예. 저도 뭐 전기적인 지식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전기 소스에서 배가 나와서 전체 출력은 나오지만 그것을 추진력으로도 쓰고 뭐 레이더로도 쓰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조율을 하는 부분, 최적화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GE만이 노하우를 좀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초기형이죠. 아까 말씀드린 영국의 45형 구축함 그리고 주말트에서 아마 GE가 관여돼서 한 것 같아요. 거기를. 예. 자, 거기도 완성된 기술이라고 볼 수 없어요. 싼 기술이라고 볼 수도 없겠지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선언한 게 아닌가. 기존 엔진은 뭐 그대로 사온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돼요. 왜냐? 롤스로이스도 아니고 GE도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리는 결정을 했고 그럼 뭐냐?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이었죠. 예. 자, 그래서 GE가 한참 이제 우리한테 어필을 하려고 하던 1919년, 죄송합니다. 2019년 우리 한국 추진공학회인가? 예, 거기다가 이런 논문을 냈어요. 그러면서 KDDX용으로 전기 추진 시스템으로 간다면 우리가 이런 걸 제안할 수 있다. 통합 전기 시스템도 우리가 할 수 있고 하이브리드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통합 전기 추진 시스템으로 간다면 우리는 영국의 45형 구축함 시스템이 KDDX와 비슷한 것 같다. 톤수가 역할도.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통합 전기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내용이 언급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찾아봤어요. 영국 45형 구축함 그림 속에 보이는 그림이고 8,500톤급이니까 KDDX도 지금 배가 자꾸 커진다는 소문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크기가 이거하고 뭐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통합 전기 추진 시스템이었고 주말트급도 통합 전기 시스템이었죠. 예. 여기 보면은 가스터빈 엔진 2개 28,800마력짜리가 2개니까 합이 뭐 6만 마력이 안 돼요. 그러면 저기 MT30이 지금 5만 마력이니까 일단 마력수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배 규모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우리는 대구급에서 이미 5만 마력짜리를 쓰고 있잖아요. 한 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코드 렉으로 가면서 얼마나 어드밴티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들어가는 가스터빈과 디젤 발전기를 봤을 때는 우리 대구급보다 파워가 떨어져요. 이게 덩치 훨씬 큰데 2배 이상 큰데. 자, 어쨌거나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구성은 똑같네. 가스터빈 들어가고 그 다음 디젤 들어가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전부 다 발전기로만 사용된다는 거죠. 네. 터빈도 발전기다. 여기서는 우리 대구급에서는 하이브리드였기 때문에 터빈은 엔진이었는데 바로 기어로 연결되어 있는, 감속 기어로 연결되어 있는 클러치도 있고, 이건 아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성공적인 함정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 출력이 좀 부족해서 가운데 이 중간에 대규모 개수 공사를 했는데 추가 전력 생산하는 부분을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더라도 파워가 좀 떨어져요. 예. 그래서 한 30년 만에 또 퇴역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좀 실험적인 성격이 강했던 함정이 아닌가, 주말트처럼.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뭐는 괜찮았는지 이걸 우리가 유심히 지켜봤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레이저 무기 개발 계획에 대한 언론 보도였는데 2023년까지는 고정형
이거는 밑에 발전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움직이기 좀 어렵다는 거겠죠. 20kW짜리. 그리고 이후 뭐 한 30년까지는 기동형 100kW 나오는 것까지 실겠다. 그래서 나중에 항공기 함정에도 실겠다. 즉 이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는 CIWS를 대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두꺼운 장갑을 가지고 있는 적의 대한미사일, 초음속 대한미사일,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을 깨트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고고도 항공기에 넣으면 위성 요격까지 가능할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목표인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이렇게만 된다면은 우리 함정의 생존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타격력도 대단해지겠죠. 예전에 손댈 수 없는 것들을 손댈 수 있겠죠. 자, 이런 무기 체계는 많은 전력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탄약은 요구하지 않는다. 운영 유지비는 상당히 싼 무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게 눈이 한 번 더 가더라고요. 이걸 지금 분위기로 봤으면 우리가 직접 하기로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통합 전기 추진 방식으로. 이게 창원에 있는 시설이에요. 한국전기연구원 내에 전기선박 육상 시험소라는 걸 만든 거예요. 이게 영국과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세 번째 만든 거예요. 2015년에. 상당히 큰 규모죠. 여기에 우리 장보고 3급 잠수함에 추진체계를 다 넣고 시험을 돌려보는 곳이에요. 실내에서. 우리 잠수함 국산화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다. 잠수함 마찬가지잖아요. 디젤 발전기 있죠. 디젤 잠수함이니까. 디젤이 스크류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모터를 돌려서 가는 거거든요. 모터를 돌려서. 배터리에 그러고 담아놨다가 가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전기를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우리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잠수함 여러 척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규모의 시험 시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원자력 추진에 대한 말씀 안 드렸죠. 그리고 향후 상업용 선박들이 전기 추진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죠? 거기서 수소 연료 전지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공해 문제, 대기 오염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이 방향을 밀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강국이에요. 선박 조선업에 있어서 그 자리를 놓지 않겠죠. 놓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 핵심이 되는 추진제 기술 당연히 관심 있고, 이것과 오늘 이야기 나눴던 부분들과 모두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KDDX로 가기 전에 지금 FFX3에서는 결정이 되어 있어요. 추진체계가 하이브리드로 대국과 같이. FFX4에서 이렇게 실험해 볼 수 있어요, 중간에. 그리고 이제 중형 항모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KF-21 항모형 개발하기로 이야기가 지금 문을 떼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그 원자력 추진 갈 가능성 높아요. 다 같은 거예요. 전기 추진이니까. 꼭 원자력 추진이 아니더라도 그건 바뀌는 거예요. 그냥 가스터빈 엔진이 디젤 발전기가, 가스터빈 발전기가 원자력 발전기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수소연료 전지로 바뀌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전체는 그거를 잘 매니지를 잘 하는 거죠. 처음부터 실수도 없어야 되는 거니까. 왜냐?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지켜줄 우리 무기를 만드는 국방산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민간 부분에서의 파급 효과는 아주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도 고속전철 같은 것도 같은 거예요. 거기는 전기가 전기쪽에서 공급이 돼서 그렇지, 각각의 다 모터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지금 단어가 제가 정확히 떠오르지 않지만은 앞뒤 기관차에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모터가 지금 한 2개 정도 큰 모터가 각각의 차량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마력으로 치면은 한 개 한 500에서 700마력 정도 나오는 모터가 2개씩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그게 향후 수소 연료 전지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전기가 이제 전기줄에서 오는 게 아니고 수소 연료 전지에서 오면 되는 거죠. 같은 거예요. 그게 뭐 기차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원자력에서 올 수 있는 거고, 디젤에서 올 수 있는 거고, 또 상업용 선박 같은 경우 상업용 선박에 적절한 그 전기 소스에서도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맞물려서 우리가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지금 1차에서는 뭐 요금 미비로 다시 재입찰을 하고 있다고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게 한 달 전의 이야기인가? 거기서 부품 컨소시엄을 우리가 요구한 부분이 있잖아요. 공동 생산. 저는 그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중형급 터빈 엔진, 가스 터빈,
그러니까 항공기로 쓰이면 대형 수송기, 여객기용 터보 제트 엔진에 필요한 기술을 원하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왜냐, 우리 전투기 엔진 뭐 10,000파운드급 이런 거는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용으로 쓰이는 훨씬 지금 배에서 쓰이는 거가 뭐 4, 5만 마력이라면은 우리는 40만 마력, 50만 마력짜리 쪽에는 개발했잖아요, 위에서. 그 가운데가 하나 비어 있는 거죠. 그거는 항공용으로 쓸 수 있고, 대형 항공기, 수송기 또는 함정용 터빈 엔진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게 여기 섞이게 되면은 전체가 더 알맞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대형 수송기 부품 컨소시엄, 무슨 부품 컨소시엄이냐, 엔진 쪽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호이암의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 그리고 KDDX에는 전기 통합 추진 체계로 가려고 마음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도 어깨 반응을 봤을 때는 우리가 직접 개발하겠다. 엔진은 외국에서 사오더라도, 발전용 엔진은. 그렇지만 전체 매니지먼트의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은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